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확실히 2023년 들어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분명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선호하고 있던 혹은 원하던 아파트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한두 차례 거래가 되고 금매 가격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분명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집이 있으신 분들은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겠지만은,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는 전세입자나 혹은 월세입자 같은 분들이 특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또 자주 찾아오시고 그런 느낌인 건데, 어떤 단지가 거래가 잘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맞추었던 대구 부동산 안에서 3억대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토부 실거래가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곤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같은 주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1월달을 중점으로 거래된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2월 15일부터 해서 어제 날짜인 3월 15일까지 거래된 내역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확실히 한 달 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때에는 성당 레미안 정도밖에 우리가 정리할 게 없었지만은 지금은 지역도 엄청 넓어졌고요. 그리고 눈길이 가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한 건 정도 거래된 것들은 다 삭제를 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다 삭제를 시켰고요. 5건 이상 거래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5건 이상 거래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8개 정도의 단지가 나왔거든요. 이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참 많이 늘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여줬던 것이 대구 이시아폴리스 더샵 2013년에 지어졌고요. 총 12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다사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협성 휴폴의 주곡이 8건,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5건으로서 동일한 거래 건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다 3억대 정도에서 실제 매물가가 나와 있고 실거래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5건 이상 거래된 곳들은 모두 다 좋은 곳인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연코 다 좋은 곳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거래량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면 바로 3가지 정도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대수가 많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대기 수요가 있었을 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재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자, 2번, 3번은 사실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곳들이 대체로 세대수가 많은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거래 자체가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바라볼 만한 지표는 맞습니다. 왜냐, 거래가 너무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꽤나 좋은 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조급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자 한다라면 세대수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5건 이상 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냐면 아직은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조차 조금은 관망을 해보자 라는 입장이었을 건데,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정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체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입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경쟁이 될 만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살 거라면 이 아파트밖에 없어 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본다라면 조급함 때문에 선택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자, 실제 5건 이상 거래된 아파트들을 지도상에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지도상에 표시했었을 때 확실히 입지가 다양하면서
그리고 이 개체 수도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아파트가 이시아폴리스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동구의 복무동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 일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입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이 이시아폴리스 아울렛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유동인구도 뭐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것들도 뭐 꽤나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일자리까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자연 좋은 곳을 찾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한다. 특히 이런 지역들은 국제학교도 있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여지는 이시아폴리스가 아까 거래량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세대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시아폴리스가 1차부터 4차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 세대수가 너무 많아진다. 딱 봐도 많죠. 자, 그리고 대기 수요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점, 이거는 대구 부동산에 있어서는 모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체재가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시아 쪽에 살려면은 사실상 이시아폴리스 더샵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만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원주택이냐 아파트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도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인프라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폭등한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입지를 싸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그냥 싸게 사는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건데, 내가 몇 년이나 혹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대구권 안에서는 뭐 사실 움직이는 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야만 조금 넓히게 되면 더 좋은 입지에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아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항상 좋은 입지 싸게 사는 것, 이걸 잊지 않으면서 싸게 사는 것보다 먼저 치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가 좋은 입지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대구 부동산의 포인트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호선 라인에 붙어주거나 혹은 광역교통 쪽으로 붙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광역교통도 뭐 우리가 동대구역, 그리고 서대구역, 대구역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서대구역은 대중교통이 받쳐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광역교통에 대중교통까지 받쳐지는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이런 식으로 우선하는 게 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3개 정도가 보이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가장 눈여겨봐라라고 얘기했던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여기도 일단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지가 큰 만큼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택지만을 두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접근하는 건데, 뭐 그래도 입지적인 요소가 부족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어서 역시 3억대로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좀 새로운 게 눈에 보이는데, 동대구역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신천역의 동대구 반도 유보라입니다. 자, 여기가 2018년식 최신축임에도 불구하고 3억대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서 다른 입지가 좀 부족한 것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입지도 괜찮고 신축이네, 그리고 가격까지 비슷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제로 반도 유보라가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에 있던 신축구 아파트들도 거래가 꽤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안 동대구 같은 거, 사실 뭐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학군도 동대구초를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모두 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아무튼 이런 것들 중심으로 거래량이 꽤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광역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역 주변에 2014년식 오페라 코오롱 하늘채가 있습니다. 자, 주변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잡혀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분양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입주 후 미분양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칠성동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은 침산동에 대한 인프라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딱 중간이죠. 침산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여기라면 침산동 인프라도 가깝고 대구역도 충분히 다 걸어갈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인프라적인 측면이 현재도 괜찮고 앞으로는 더 괜찮아질 곳이 아닌가. 다만 지금은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3억대 내에서는 또 좋은 입지의 신축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당장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 그걸 이제 고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잠재적으로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 정도를 하신다라면 이런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녀오고 나면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기준이 있었을 때 내가 더 좋은 선택지를 보면은 이거는 기회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내 안의 기준들을 잘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당장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이 기준들을 쌓아 나가는 시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아파트 정도를 기준으로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지역이 다사 지역의 신축급들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가장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축곡 한신휴 플러스가 역시 3억대에서는 우리가 선택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누리는 것도 좋고 농어촌 특별 전형에다가 요 밑에 이제 강정보까지 가깝게 갈 수 있어서 주거 만족도는 정말 최상인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상인동 월성 월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최근에 거래량들이 정말 폭등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안에서도 굳이 한번 입지를 나눠보자면, CGV 라인의 하공가가 가장 뛰어나고 교통이라고 했을 때는 상인역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월성 2편안이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거래가 꽤 됐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가 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이 심리가 좀 퍼져나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건데, 월성 코오롱 하늘채라든지 월성 푸르지오 다 인접한 곳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래량들이 올랐구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3억대라면 값싸 봤던 것들을 좀 더 눈여겨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주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취지라면 사실 너무 좋은 입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대구 부동산의 포인트는 뭐 사실 저는 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2호선 라인이나 대중교통과 강력교통까지 받쳐지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3억대 물건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얻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세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매번 단지가 좀 달라지고 매번 드릴 말씀이 달라진다는 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참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아무튼 매일 이런 영상들을 좀 찍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생각하기를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